싶은 거는 이만큼인데 실제로 달성된 것, 또 성과가 난 거는 이만큼인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아무 계획 없이 하고 싶은 거 혹은 생각나는 것 위주로 해오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시면 굉장히 생산성이 많이 올라가고 컨설팅을 받고 나서 사원 등급을 달았다. 후기들도 저한테 계속 오시더라고요. 와 이거 거의 네. 100만원짜리 영상 아니에요? 그쵸. 이거 풀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나눠드릴 템플릿이 회고 템플릿인데 우선은 꼭 알아두셔야 되는 개념이 측정할 수 있어야 관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피터 드러커가 한 유명한 말인데 일단 내가 시간을 관리를 하고 싶으면 시간을 기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번 주에는 어떤 일에 얼만큼의 시간을 썼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시각화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록과 시각화 근데 이런 거거든요. 전체 시간을 한번 기록을 해보시는 거예요. 뭐 8시부터 9시까지는 이동을 했다. 그 다음에 뭐 발주나 CS 처리를 했다. 이런 식으로 다 기록을 하다 보면은 내가 회사에 있는 시간 그리고 가족과 보내야 하는 시간 이렇게 이제 특정 시간들을 빼놓고 일주일 동안 실제로 내가 내 일에 쓸 수 있는 가용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가용 시간을 몇 시간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평일에는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을 내가 온전히 쓸 수 있는 시간이고 주말에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비어있다 라고 한다면 일주일에 내가 쓸 수 있는 총 가용 시간이 나오겠죠. 또 시각화가 다 되었으면은 또 내가 커리어적으로 달성하고 싶은 목표도 있을 거고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업 목표가 있으시겠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해야 하는 목표나 KPI를 정하잖아요. 달성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프로젝트들을 해야 되는지가 나올 거예요. 1번은 당장 만약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업무 자체를 효율화해서 부업에 쏟을 시간을 확보를 한다. 이런 식으로 목표와 명확한 기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이 쭉 나올 거죠. 이거 하고 그러면 이 각각의 업무에 대한 뭐 기간 같은 것도 좀 써주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1번 프로젝트, 2번 프로젝트, 3번 프로젝트 이렇게 있으면 그럼 이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각 일들에 대한 내가 얼만큼의 시간을 할애할 것인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일에는 내가 지금 가능한 시간의 70%를 쓸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일에는 20%, 10% 이런 식으로 이제 비중을 다 정해 놓으셔야 되는 거고 이제 여기서 우선순위를 한번 매겨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올해 목표와 KPI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젝트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쏟아야 되는지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그럼 70% 여기는 뭐 20%, 뭐 10%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죠. 그래서 평일 주말 합쳐서 예를 들면 가용 시간이 10시간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10시간을 이제 비중에 따라 나누는 거예요. 아까 회사 업무 효율화하는 프로젝트가 1순위 그러니까 70%를 쓰기로 했잖아요. 그럼 10시간 중에 7시간은 이 업무 효율화에 써야 된다는 거죠. 나머지 2시간, 1시간을 이 프로젝트에 각각 배분을 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은 에너지가 가장 높을 시간대잖아요. 그래서 그때 주로 중요한 업무들을 많이 처리하시거든요. 그럼 만약에 뭐 8시부터 10시까지가 가용 시간이라고 칠게요.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일을 배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프로젝트 1번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니까 항상 평일 오전에 2시간씩 뭐 곱하면은 이제 7시간 하려면 3일 정도 나오겠죠? 그러면 2시간에 항상 1번 프로젝트를 한다. 이런 식으로 다 시간을 계획을 해요. 그 각각의 프로젝트의 색상을 다르게 해서 이렇게 캘린더에다가 계획을 하는 거죠. 내가 다음 주를 어떻게 살 것인지. 그래서 뭐 1번 프로젝트는 초록색, 그리고 2번 프로젝트는 주황색, 다른 거는 어떤 파란색 이런 식으로 내가 일주일의 시간을 얼마나 중요한 일을 제대로 썼지? 그걸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색깔로 관리를 하시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해 좀 되셨을까요? 네네네. 각 프로젝트의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비중을 매겼잖아요. 다음 주에 있는 가용 시간에 미리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비중에 따라 배치를 합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어떤 시간대에 하면 좋을까? 시간 기록을 하실 때 한번 점수를 매겨보시면 좋아요. 내가 3시부터 5시까지는 집중이 좀 안 돼. 그리고 나는 주말 오전에 뭔가 독서나 어떤 집중하는 업무를 하면 굉장히 효율이 좋아. 이런 모든 것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한 번에 알 수가 없어요. 계속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라서 나 자신이 언제 가장 효율적인지 어떤 시간대에 가장 효과적인지를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프로세스를 다 해보신 다음에 계속 돌려보셔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돌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회고라는 걸 하는 거죠. 제가 오늘 나눠드릴 템플릿이 회고 템플릿인데 회고를 통한 개선 이제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실제 시간을 어떻게 썼지를 봐야 되니까 예를 들면 오늘 내가 잘한 것 7시에 기상을 하기로 했는데 성공한 거예요. 그런 것도 좀 써주고 가장 중요한 파트인데 문제 상황과 그 원인 그리고 이 원인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꼭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 하루하루가 모여서 개선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내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제품 소싱 업무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못한 거예요. 그럼 왜 못했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문제의 진짜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그럼 알고 보니까
뭐 소싱 업무를 끝내기로 했는데 갑자기 중간에 CS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처리하다가 계획한 일을 못한 거죠. 그러면 이런 분산되는 것들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 원인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CS는 항상 매일 오전 10시, 오후 5시에 일괄적으로 처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선 방안을 세워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개선 방안을 세웠으면은 바로 캘린더에 적용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미 계획을 짜놨잖아요. 근데 이 계획이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니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캘린더에 바로 넣어주시면 돼요. 10시부터 11시까지는 무조건 CS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 일정기. 그 구글 캘린더가 굉장히 좋은 게 이렇게 반복되는 루틴 일정을 굉장히 쉽게 설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월, 수, 금에 반복되는 일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놓으시고 또 한 번 사이클을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월요일이 됐을 때 월요일 회고를 또 작성을 하시잖아요. 그럼 실제로 이게 효과적이었는지 안 효과적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맞는 최적의 루틴을 찾을 때까지 계속 테스트를 해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이게 쌓이고 뭐 하루가 쌓이고 일주일이 쌓이고 월 단위로 쌓이다 보면은 별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굴러가요.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 되고 그리고 뭐가 가장 중요하고 그 중요한 일에 시간을 쓰시게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되면 성과가 나겠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시간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시면 굉장히 생산성이 많이 올라가고 실제로 이 시간 관리 컨설팅을 받고 나서 파워 등급을 달았다. 뭐 이런 후기들도 저한테 이제 요즘 계속 오시더라고요. 와 이거 거의 네. 100만원짜리 영상 아니에요? 그쵸. 이거 근데 풀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컨설팅이 이제 안 네.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이제 개인 컨설팅은 안 하고 있고 시간 관리 이 쪽은. 영상으로 이거는 이제 제가 그 대표님들 직원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표님들 뿐만 아니라 직원분들이 업무 일정 관리하실 때 그 용도로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회고 같은 경우는 언제 하면 좋나요? 아, 회고요? 보통 회고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 보통 회고를 많이 추천을 드려요. 예를 들면 직장을 다니신다고 한다면 아침부터 오후까지 일을 하실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한 회고를 하기에는 퇴근하기 전에 회고를 작성하고 이제 퇴근을 하시는 게 가장 좋죠. 아니면 퇴근길에 지하철에서 그냥 간단하게 5분 정도 시간 내서 회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저녁에도 시간을 이제 배정을 해서 뭐 세미나 가기 이런 업무들이 굉장히 많은 엄청난 갓생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는 맨 마지막에 자기 전에 데일리 회고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녁에는 좀 휴식을 하고 싶기 때문에 아침에 오전부터 오후까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니까 저는 저녁에 그 퇴근할 때 지하철에서 회고를 작성을 하고 있어요. 우와, 아직도 매일매일 작성하고 있어요. 대박.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웬만한 이제 일 잘하는 스타트업에 가면은 전부 다 구글 캘린더로 개개인 업무 일정 관리하시고요. 그다음 뭐 실리콘밸리에 있는 어떤 시간 관리 책들 제가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그 책들 제가 다 여기 녹였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뭐 메이크 타임, 파레토 법칙이나 80대 20 이런 책들 그런 내용들의 핵심만 제가 다 뽑아서 집대성한 거죠. 다른 책들 읽으셔도 아마 다 똑같으실 거예요.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순위를 정하라. 이런 그쵸. 거 어떻게 정하죠? 목표요. 사실 목표가 없는 시간 관리는 거의 안 하는 것만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방향성이 없잖아요. 대체 무엇을 위해 시간 관리를 하는지 목적성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목표를 무조건 먼저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좋은 목표를 잡을 수 있냐 라는 것들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기다려집니다. 네, 감사합니다.